1929년 프랑스령 베트남의 이 부유한 32살 중국인은 메콩강을 건너는 이 로컬 선박에 홀로 서 있던 15살 프랑스인 소녀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이공으로 향하는 자신의 차량 안으로 서스름 없이 올라탄 그녀에게 그는 조금 더 다가가고요.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도착한 기숙학교에서 아름다운 자신의 친구 앨런에게 듣게 된 몸파는 동급생 얘기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지내는 하룻밤은 근사할지 모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오는 중국인의 존재는 그녀를 점점 더 뜨겁게 만들고요. 결국 따라가게 된 그 남자의 별채에서 자신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그녀는 망설이던 그에게 말하는군요. 그리고 가지게 되는 모든 게 처음이었을 그 시간들은 그녀에겐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찾아오는 슬픔은 그녀가 가진 가난이 불러오는 비참한 삶 속에서 이미 익숙했었던 감정이죠. 그러면 그 중국인은 그런 그녀의 공허함 깊숙한 곳까지 자신의 격정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소녀는 자신이 지금 그가 가진 부를 탐하고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시선 따윈 무시하며 사랑했던 친구 앨런까지 내버려둔 채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고 있는 거겠죠. 아니, 그 부유한 삶이 그에게 제공하고 있는 여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사랑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그와의 시간을 사실 지금 그녀는 그것을 미친 듯이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페널티를 먹고 마을로 돌아온 자신의 딸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음을 그녀의 엄마는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마련된 중국인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은 이 미개한 중국인 친구를 그저 돈 때문에 사귀고 있는 거라고 소녀는 가족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죠. 애초에 이 만남은 이 중국인에게서 필요한 돈을 뜯어내라고 엄마에 의해 만들어졌던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분에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방해 없이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녀라는 그 낙인을 대가로 받아야 했지만 말이죠. 중국인은 소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정략 결혼을 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직업도 없는 자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에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는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중국인은 계속해서 소녀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곧 다가올 상실의 고통을 줄이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모든 걸 쏟아부은 이곳에서의 사업이 크게 실패한 엄마는 불쌍한 동생을 괴롭히는 난폭한 첫째 아들 피에르에게서 죽은 남편의 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는 프랑스로 되돌려 보내질 수밖에 없다고 그녀는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비용을 모두 대신 처리해준 이 중국인은 그저 아편으로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 얼굴도 모르는 여자와 예정되었던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사주었던 소녀의 남성용 페도라를 보면서 그녀의 엄마는 질문합니다. 정말 그를 돈 때문에 만난 거냐고. 그리고 그녀는 담담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죠. 하지만 프랑스로 떠나는 배 위에서 중국인의 차를 다시 보았을 때 그를 향해 몸을 움직여 보인 그녀는 어느 날 밤 문득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소녀가 작가가 되었을 때 걸려온 그 중국인의 전화는 소녀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이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었네요.